그럼 모의고사를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나눠준 유인물을 보시면 상단에 이제 언제 시행한 거고 등급 컷이 나왔죠. 이게 2019년 우리가 코로나가 터진 게 20년부터잖아, 맞지? 그래, 코로나19가 그거는 뭐 번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지. 20년에 터져서 20년, 21년 이렇게 2년간 고생한 거잖아. 뭐 유전자 뭐 이런 거 그게와 관련되는 걸걸? 코로나19? 19년에 터져서가 아닐 거야, 아마. 아닌가? 중3 말씀을 들었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19인가? 몰라. 어쨌든.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그 학사 일정이 밀린 게 2020년이잖아. 수능 늦게 본 애가 2020년이잖아. 그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19년에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지금 등급 컷이 실제로 풀어보니까 어때? 그렇게 어렵게 안 느껴지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은데 등급 컷을 보면 어려운 수준이었단 말이지. 1컷이 88점이고 2컷이 80점인 거니까 보통 1, 2컷의 차이는 4, 5점이잖아. 그 다음에 2, 3컷의 차이가 6, 7점이라고. 근데 지금 이게 8점이나 차이가 났으니까 어려운 거라 봐주시면 되는 거야. 그 당시에 수험생들에게는, 그 당시에 2학년 애들에게는 어려웠던 건데 뭐 그만큼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좀 얘기를 할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첫 번째 지문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지문에서도 없고, 세 번째 지문에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작은 뭐 특별한 거 없고, 그 다음에 문법에서는 11번하고 13번, 그러니까 11번하고 12번의 경우는 앞에 있는 지문을 좀 읽어야 되는 거니까, 더군다나, 그 지문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도 그냥 그 지문 봐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 14번 문제, 15번 문제 다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겠다. 그래서 좀 무난한 편, 문법도 무난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문학을 좀 설명하는데, 비문학도 어렵지가 않았던 게, 먼저 첫 번째 지문 볼까요? 16번에서 19번 지문이에요. 이 지문이 이제 세 개 지문 중에서 가장 쉬운 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제 지문의 길이는 긴 편이거든. 이게 이렇게 편집을 해서 한 면을 차지하는 것 뿐이지 원래는 이제 한 면 넘어가는 길이의 지문이야. 보면 1문단에서 다 얘기를 하죠. 지금 교류 분석 이론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교류 분석 이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문단 끝에 자아 상태와 이와 관련된 스트로크, 오탑니다. 스트로크가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자아 상태에 해당하는 설명을 하냐면 2, 3, 4 2, 3, 4문단까지가 자아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보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지문을 보면 지금 뭐 교류 분석 이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개념인 자아 상태랑 스트로크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 자아 상태가 하나, 둘, 세 개죠. A, P, 그 다음에 C. A, P, C. 여기에 지금 3문단입니다. P를 다시 두 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4문단이야. C를 다시 두 개로 나눠서 설명 대상을 늘려가고 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5문단에서 스트로크를 봅니다. 5문단에서 스트로크를 보면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5문단에 내가 스트로크에다 네모 쳤지?
그 네모친 것 밑에 먼저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 그 다음에 두 줄 내려와서 다음으로 둘. 거기서 또 두 줄 내려와서 끝으로 셋. 그래서 다시 이 스트로크도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서.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설명 대상이 많은 것뿐. 그거를 잘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요 첫 번째 16에서 19번 지문이 가장 쉬운 지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독서 지문을 볼게요. 25번에서 30번입니다. 25번에서 30번. 25번에서 30번은 이걸 물어볼게. 이 지문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이 지문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어디에서 나눠볼 수 있을까? 몇 번째 문단? 크게 둘로 나누는데 2문단? 그러니까 2문단까지가 앞부분이고 나머지가 나머지 부분? 아니죠. 지금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지금 2문단입니다. 2문단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그래, 2문단의 첫 번째 문장. 그렇다면 자신은 번식을 하지 않으면서 집단을 위해 평생 헌신하는 일벌이나 일개미의 행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인 거지.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 이거와 자연 선택하고 연결 짓는 거잖아. 이것도 자연 선택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 설명이 어디까지야? 물론 전체 다이긴 하지. 그런데 딱 여기까지 해도 무방하다라는 부분이 있잖아. 그렇지, 5까지지. 그래서 5까지가 딱 이 부분인 거고 6문단은 그거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내용인 거지. 지금 내가 글의 흐름을 크게 둘로 나눠보라 하는 얘기는 글의 흐름을 적절하게 이해했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야.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2문단에 해당하는 설명은 5문단에서 끝난 거고, 그거 5문단과 관련해서 이때가 되었으니 거기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내용.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번 회차가 그 당시에, 이번 우리가 푼 것이 당시에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문이 길어서야. 지문이 길어서 문제의 난이도와는 무관하게 애들이 제대로 풀지 못했던 거거든. 다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집을 해놨기 때문에 지문이 길게 안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는 지문이 긴 겁니다. 끝!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 지문이에요. 세 번째 지문이 아마 가장 길 거야. 경제 지문. 38번에서 42번. 얘도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38번에서 42번. 얘도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럴 때 두 번째가 시작, 두 번째라고 볼 수 있는 시작, 두 번째 부분의 시작 문단이 어디일까? 얘는 앞에 것보다 쉽겠다. 그렇지. 왜냐면 지금 물가지수와 관련돼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3문단 첫 번째 줄입니다. 이러한 물가지수는 어떤 용도로 쓰일까? 그래서 4문단, 5문단까지지. 그럼 여기서 끊어서, 지금 얘는 지문이 길기 때문에 정보량을 한번 털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6문단부터는 이용 목적에 따라서 또 나뉜다고 됐던 거니까 얘는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정보를 털어간다는 생각으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 교재를 끝내고 난 다음에는 이제 기출문제를 볼 거야. 기출문제를 보면 이게 19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9학년도, 그 다음에 20학년도까지는 19학년도, 20학년도까지는 어떤 느낌이냐면
정보량으로 조지는 느낌이야. 어려운 건데 정보량이 많아. 그런데 이제 21학년도를 넘어오면서 올해 수능, 22학년도 수능까지 보면 정보량은 많진 않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소화했는지를 묻는 거거든. 그러니까 독서, 출제의 방향이 조금 바뀌었어. 정말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느냐. 전에는 이 많은 정보량을 잘 처리할 수 있느냐, 정리할 수 있느냐를 봤는데 지금은 잘 소화할 수 있느냐를 묻는단 말이지. 그런데 잘 처리하느냐, 잘 소화하느냐 결국에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일단 주어진 글을 잘 정리해야 돼. 정리한 걸 바탕으로, 내가 정리한 걸 바탕으로 그걸 바탕으로 추론을 하거나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정보가 많을 때는 좀 끊어간다는 생각으로, 끊을 수 있다가 바로 뭘 보여주느냐, 글의 흐름을 파악했다, 글을 구조화할 수 있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내용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서 문제도 막 그렇게 어려운 게 없죠. 혹시 비문학 문제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없으면 문학을 좀 살펴보고 방금 나눠드린 새로운 문제를 좀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어? 그럼 이제 문학을 좀 볼까요? 문학 첫 번째 지문입니다. 20번에서 24번. 야, 이거 봐. 딴 거 없어. 그냥 이번 회차는 뭐로 조진 거냐면 그냥 양으로 조진 거예요. 야, 이거 지문의 길이 봐봐. 그 당시에 봤으면 애들이 기겁하는 거지. 지금 20번에서 24번을 봅니다. 20번에서 24번은 얘가 이제 현대문학이지. 현대 산문이야. 현대소설에서는 캐릭터. 이 얘기를 해볼까? 지금 소설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요 사건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전달하는데 이 사건은 누가 일으키냐면 인물이 일으키죠. 그래서 그 인물의 반응,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지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지, 인물의 성격, 이런 것들이 이 사건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단 말이야. 이게 이제 우리가 소설을 볼 때 인물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인 거지. 그런데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에서는 중요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원리로서 작품을 읽어 나가는데 현대 소설의 경우는 사건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선 출제를 해. 그리고 지문도 구성하고. 반면에 고전 소설의 경우는 사건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둔다, 이거야. 지금 그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지문이 지금 첫 번째 현대문학입니다. 가는 소설이고 나는 이제 시나리오가 되는데 결국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캐릭터가 인물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야. 가지문에서는 지금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 유니폼을 안 입으려고 해. 그런데 결국에 끝부분에서는 어때? 아내의 권유에 이기지 못해서, 아내의 간섭에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는 입고선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걸로 지문이 마무리가 돼. 맞아? 그 다음에 나지문의 경우는 지금 그 29번 장면하고 36번 장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29번 장면에서 바로 고영감이죠. 고영감은 이제 현의 할아버지이기도 하잖아. 고영감이 보여주는 태도는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를 강요하지. 지금 이제 고영감의 아들, 그러니까 현의 아버지는 3.1운동 때문에 죽음을 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할아버지인 이 고영감은 손자도 그렇게 희생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랬더니 이제 36번 장면이야. 그렇게 커왔어? 그렇게 커왔더니 어떻게 됐어? 현이 29번 장면에서 보여줬던 태도와 같아달라. 다르잖아.
아니지. 29번 장면에서 어떻게 돼 있어? 지금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니,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래, 29번 장면하고 36번 장면. 다르지. 결국 할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현대문학에서는 캐릭터 파악에 더 초점을 두고선 접근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31번에서 34번. 여기에서는 물론 캐릭터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네. 왜 여기에서도 캐릭터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까? 뭐라고? 역할이 달라서? 아니야. 한 번 더 생각해봐. 지금 뭐라고? 아니, 다시 뭐라고? 착한 사람이랑 나쁜 사람? 아니야. 그거는 기본이잖아. 그거는 고전소설의 기본이지. 주인공은 선한 거, 그 다음에 반동인물은 악한 거. 그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캐릭터가 부각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제도 권선징악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캐릭터가 부각되는 이유가 있다고. 조선시대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렇지. 여성 영웅이 바로 캐릭터 부각인 거지. 왜냐? 조선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인데 지금 이 작품에서는 여성이 지금 위기에 처한 남편을 구하잖아. 더군다나 황제에게 능력도 인정받고. 그게 여기서 이제 캐릭터가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만약에 여성 영웅이 아니었다면 사건이 부각될 수밖에 없지. 왜? 지금 부채질하고 있는 거지. 즉 비현실적 사건. 비현실적 사건을 통해서 캐릭터가 부각이 나타나는 거죠. 영웅의 모습인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이루는 인물을 중심으로 감상을 하되 현대소설에서 주로 출제하는 지문을 구성하는 것과 문제를 내는 것이 고전소설에서 문제를 내는 것, 지문을 구성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작품 감상과 문제 처리가 가능하다. 문제풀이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시는 다 쉽죠? 현대시도 그렇고 고전시가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문학의 수준은 제가 생각할 땐 그래. 1학년도 충분히 해볼 만한 수준이야. 반면에 비문학에서 지문의 길이를 늘리는 바람에 그 당시의 등급컷이 조금 낮게 형성되지 않았나. 문제가 어렵거나 지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네. 그러면 아까 이제 나눠드린 문제를 좀 풀어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뭘 풀어볼 거냐면 지금 우리가 봤던 문학보다 어려워. 지금 나눠드린 거는 독서는 쉬워요. 독서는 우리가 풀어본 것보다 쉬운데 문학은 우리가 풀어본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문학 중심 문학을 좀 풀어볼 거야. 그래. 일단 요것도 풀어보자. 지금 거기서 딱 풀어볼 만한 문제가 몇 개가 있는데 재밌어. 그래. 요거 먼저 어떤 것부터 푸냐면 4번에서 7번부터 풀어볼게요. 4번에서 7번입니다. 요 4번에서 7번은 뭐가 포인트냐면 잠깐만 내가 휴대폰을 좀 갖고 와서 시간을 좀 재볼게.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말고사 잠깐만. 지호는 우리 기말고사 끝나고 처음이지.
그 작년 수능 문제 안 풀어봤죠? 이번에 7은 안 풀어봤지. 잘 됐어. 지금 4번에서 7번 지문 있죠? 4번에서 7번 지문, 특히 7번 문제입니다. 특히 7번 문제야. 요 7번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지문을 잘 읽었다, 잘 정리했다 꼽을 수가 있어. 지금 요 7번 문제가 이번 수능 화작 문제의 마이너 버전이야.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간은 6분 드릴게요. 4번에서 7번 지문이야. 6분인데 7번 문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현재 6시 17분. 그래서 6분에서 23분까지 시작.
6분 경과. 어, 7분 걸렸어요. 7분. 저는 뭐 오타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잘못된 게 있어요. 아니 뭐 그거랑 이제 7번 문제를 푸는 것과는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답을 불러올게요. 4번에 4, 5번에 3, 6번에 4, 7번에 5.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7번인데, 네. 7번에서 3번 선택지입니다. 7번에서 3번 선택지가 적절하게 파악이 됐는지 그렇지 않은지야. 근데 지금 7번에 5번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3번이 적절하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지금 뭘 찾냐면 어떤 내용이 빠져 있는지를 찾아서 지금 6번하고 7번 사이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뭐라고? 구체적인 부수적인 내용이냐고? 잘 안 들려. 부수적인 인물? 아닌데? 그렇지. 자료조사야, 자료조사. 주제를 마련하면 자료조사를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나 글을 보면 첫째 다음에 둘째에서 그런 내용이 빠져있죠. 그거야. 지금 그게 한 번에 처리가 됐어야 지금 3번 선택지를 판단을 하고, 사실 5번이 틀렸다는 얘기는 부서 서술의 호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다는 얘기거든. 다 적절하게 이루어졌어. 이거 어떻게 찾아? 이거 시간 걸리는 문제지. 내용으로 파악하는 거야. 지금 3번 선택지, 나머지는 사실은 그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3번 선택지가 적절하게 처리가 됐어야 7번 문제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거고, 지금 요것의 연장이 2번 수능에서 화작 문제야. 아주 좋은 거거든. 이게 읽기의 기초입니다. 주어진 정보를 적절하게 정리할 수 있었느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어떤 질문을 풀어보냐면 현대소설. 현대소설 괜찮아. 내가 지금 현대소설하고 고전소설의 특징 얘기하면서 현대소설이 인물 중심으로 좀 구성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몇 번 지문이냐면 38번에서 41번입니다. 요 38번에서 41번은 또한 고전소설과 같은 느낌도 줘. 왜냐면 사투리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읽었을 때 한 번에 잘 파악이 안 돼. 그런 측면에서 고전소설에 좀 느낌을 주거든. 그래서 요 38번에서 41번을 잘 처리할 수 있느냐, 거기에 나타나는 사건들과 관련해서 지금 인물 유형을 잘 구분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현대 소설을 잘 처리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얘는 10분 드립니다. 잠깐, 지금이 28분. 얘는 10분, 시작 38분까지.
1분 남았다. 이렇게 10분 30초 걸렸네요. 그럼 이제 이거 물어볼게. 여기에서 부정적인 물은 누구야? 황씨. 왜? 그렇지. 이기적인 모습, 물질 만능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럼 이것도 한번 파악했을까? 이 지문에서의 구성 방식. 그렇지. 역수행적 구성이죠. 이거 봐. 먼저 벌어진 사건은 팬티가 걸린 사건이지. 왜 이 팬티가 걸렸는지를 지금 전날에 그 반상회 열린 거, 그 다음날 이제 그 수재미 돕기 위해서 걷었던 거. 오케이. 잘 파악하셨습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풀었는지를 좀 볼까요? 38번에 5, 39번에 5, 40번에 5, 41번에 3. 네. (38번) 5, 39번 5, 40번 5, 41번 3. 지금 틀린 거 확인하세요. 질문. (40번하고) (41번) 40번부터 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 그래서 지금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이 그 인물의 모습이죠. 그럴 때 5번 선택지를 좀 봅니다. 5번. 황이 자두를 따다 놓고 술 담을 채비로 바빴다는 점에서, 그냥 이거는 일상의 일을 한 것 뿐이지. 그냥 일상의 일인 거지. 지금 농촌의 현실이야.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근대화가 뭐야? 여기서 말하는 근대화 과정은 뭘까? 그렇지. 그럼 그게 뭐와 관련돼야 돼? 물질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모습하고 그 설명이 맞물려야 지금 5번 선택지가 맞는 선택지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냥 뭐하고 있는 거야? 그냥 술 담그고 있는 거야. 술 담그는 것이 물질 만능주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라 볼 수가 없잖아. 오케이? 그럼 어떤 선택지? 몇 번?
아니 40번에 다른 선택지 설명 안 해도 돼? 그럼 이제 41번 봅니다. 그러면 3번이 적절하다는 건 알겠어? 그러면 어떤 선택지를 볼까요? 41번에 너가 40번 41번을 모르겠다고 얘기했잖아. 41번에 3번 선택지가 옳은 선택지라는 건 알겠냐고. 그럼 41번에 3번 선택지를 봅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황이 실제로 농사일은 하지 않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 C를 보면 지금 C 앞 문장을 봅니다. 김도 황의 돈을 안 쓰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손에 호미자루 한번 쥐는 법 없이 밥 먹기 전에 저녁으로 흰목 젖혀가며, 흰목 뭐라고 설명되어 있니? 으스대며 빼어 휘두른 뻐기는 모습인 거네. 흰목 젖혀가며 남 허리 부러지는 논두렁 바가리로 거드름을 피우며 산보 다니는 게 눈꼴시여서. 됐어? 지금 바로 그 모습인 거잖아. 일하는 모습이 아닌 거지. 더군다나 네. 지금 A 구간을 보면 A 구간에서 두 번째 문단이야. 그는 내놓고 불려가는 돈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으리라고 했지만 억대를 웃도는 농토로 하여 지주, 땅 주인인 거니까 땅이 있는데도 일은 하지 않고 그렇게 다녀. 응? 그러면 지호가 알고 있는 묘사는 뭘까? 묘사는 어때야 돼? 아니지. 묘사는 그림 그리듯이야. 무슨 말이냐면 묘사가 되려면 동작은 없어야 돼. 그게 묘사입니다. 외양묘사, 배경묘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러면 한 지문만 더 볼게요. 마지막 지문입니다. 이것도 좋아. 42번에서 45번. 42번에서 45번. 얘는 7분 드릴게요. 42번에서 45번 7분. 지금 45분이니까 52분까지 시작.
이번에는 좀 빨리 풀었네. 지금 51분이니까 6분. 그러면 채점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좀 확인을 해볼까? 일단 가와나의 주제의식은 뭘까? 그렇지, 자연친화. 그럼 자연친화 하면 우리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따지기로 했잖아. 그럼 가에는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에는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가에는 있어 없어? 좋아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나에서 그래서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들은 잘 파악한 것 같고, 지금 기억부터 리을 혹은 미음, 그 다음에 이제 A 구간, 이런 이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를 어떻게 이제 풀어줬는지가 문제가 될 텐데,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44번, 그리고 45번은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45번은 좋은 문제야. 그래서 거리감에 대해서 이거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42번 5, 43번 2, 44번 3, 45번 5. 네, 44번에 3. 45번은 5. 45번은 좋은 문제고 44번은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두 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 44번하고 45번. 응? 맞아. 북거리? 어디에 싫다고 나왔어? 거리감 있지. 아니, 거리감을 드러낸다는 거잖아. 이거 왜 심리적 거리감이 지금 멀다 가깝다 이 얘기인 거잖아. 왜 그런 거냐면, 거기 볼게요. 북걸. 왜 먼지가, 심리적 거리감이 나타나는지가. 장안을 돌아보니 북걸이 천리래. 그래, 디귿이야. 어주에 누웠은들 잊은 적이 있으래. 잊은 적이 없다는 거지.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 그러면 심리적 거리감 가까운 거야. 맞지? 그런데 그 다음이야. 에이, 나도 내 근심 걱정 아니야. 여기서 멀어지는 거거든. 알겠어? 45번에 2번? 모두 화자가 구체적인 공간적 분리에서 느끼는 B가 아니죠. A는 구체적인 공간적 분리 맞아. 그런데 B가 아니야. B를 볼게. B가 있는 문장입니다. 진계가 뭐라고 해석되어 있냐면 속세래. 속세가 지척이나, 지척은 가깝다는 뜻이야. 분리가 된 게 아니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기말고사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우리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이번 겨울방학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한 번 더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원에서 하는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에, 그 다음에 과제도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좀 능동적인, 적극적인 국어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첫 시간에 인강에 대한 안내를 조금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거를 좀 골라서 늦어도 내일까지는 좀 골랐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안내 문자를 보내면 어떤 강의를 듣기로 했다, 이것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야 저도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잘 보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더불어 확인을 할 테니까.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